우리 누나 이야기입니다. 연분이 누나, 연꽃 연자에 가루분자. 연분이 누나라고 그러기도 하지, 집에서는 그냥 정자라 그렇습니다. 정자야, 정자야. 우리 아버지가 맨날 맏딸 부를 때 정자야, 정자야 이랬던 생각이 납니다. 바르게 크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바를 정자의 아들 자자였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1960년대, 5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식 이름이 많이 유행이 돼가지고 무슨 자, 숙자, 애자, 민자, 강자, 춘자, 성자, 현자, 송자, 맨 자자였습니다. 우리 반에 여자애가 있으면 거의 반은 자자 돌림이었습니다. 반 이상이. 그래서 우리 누나도 이제 정자라고 이름을 지었었는데, 연분으로 호적이 되어 있는지 정자로 호적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 경상도 구미 국민학교 2학년 때 우리는 충청도로 이사 왔습니다. 충주. 그곳이 원래가 김씨네 그 본토, 그냥 그 잠재적인 그 대대로 내려오는 판사공파 57대 손이라고 그랬죠. 김해 김씨. 그 동네에서 우리 아버지는 형제들에게 재산도 물려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아가지고 경상도 땅을 떠나자 이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충주로 토를 잡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놔두고서 한 달 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았던 곳이, 우리가 다시 보따리를 풀고 살아야 할 곳이 충북 중원군 주덕면 신중리 신촌 38번지였습니다. 지금은 충주시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중원군 주덕면이었습니다. 우리가 시외버스에다가 피난 보따리 같은 걸 다 싣고 구미에서 선산을 지나서 상주, 점촌을 지나서 충주에서 보따리를 클러놓고 그 신촌이라는 곳에 도착해가지고 이장네 집에 그 사랑채에다가 일단 우리 6 식구를 내려놓고 거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는 맨손으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 당시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역시 구매에서 했었던 쌀 장사를 했었죠. 그 충주시 주덕읍이라고 지금 하는데, 주덕면 신중리 신촌이라는 곳은 그 5일장이 당시에는 벌어졌었잖아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주덕장, 대소원장, 충주장, 용원장, 음성장 이렇게 해서 5개의 장이 쓰는데, 그 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엄마는 마을에서 아줌마들이 아니면 아저씨들이 쌀이나 곡식을 가지고서 팔러 나오면 그거를 사가지고 중간 도매상에다가 넘기는 그런 쌀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하면서 아버지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우선 집 짓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신촌 이장네 집에서 한 6개월인가 살았는데, 그동안 아버지는 그 삼거리 가는 그 신답교인가 그 다리 옆에다가 터를 집질 터를 글쎄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20-30평 정도의 땅을 빌렸습니다. 땅을 빌렸는데 이제 그걸 봄철 보리철에는 보리 한 말 주고 가을에 쌀 한 말 주고 이런 식으로 빌린 것 같아요. 완전히 샀는지 모르지만 몇 년 동안 그렇게 주기로 하고서 그 터를 잡고 우리 아버지가 맨손으로 혼자 벽돌 만들고 그냥 산에서 나무를 그 제재소에서 각개목을 사다가 지붕 더 씌우고 이런 거를 혼자서 다 하셨습니다. 그 할 때 우리 엄마는 장에 가서 쌀 장사해가지고 남은 돈으로다가 우리 아버지에게 아침 밥을 지어서 나누면은 아버지가 점심 때 그거 잡수고 일을 계속하고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도 우리 누나는 얼마나 예뻤던지, 중학교를 못 갔지만 집에서 그 아버지 밥을 해주거나 동생들 봐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사를 가서 그 새 집에서 그냥 그 흙냄새가 나는 집에 벽에다가 신문지를 붙이고서 방바닥은 비닐로 장판을 사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처음 이사 갔을 때 우리 아버지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수영아, 수웅아, 영복아, 영란아, 니들은 이 집에서 비록 살지만 나중에 어른이 되거든 대궐 같은 집 짓고 잘 살도록 해라. 그런 소리를 했는데, 그런 소리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눈물이 맺혔던 걸 저는 생각납니다. 비록 자신은 별 좀 좋은 집안도 아니고 노동자 집안이고 농민 집안이고 또 재산도 물려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아들은 그냥 뭐 줄줄이 나가지고 구미에서 여동생 그렇게 낳도록 힘들게 살았었는데, 그 신촌에 와서, 그러니까 신종리 신촌 38번지라고 그랬죠. 그곳에 와가지고 넷째와 막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당시 막내 아들을 낳았을 때도 우리 누나는 그 애를, 처녀가 애를 봐주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엄마는 젖이 퉁퉁 불어가지고 그것을 손으로 짜가지고 유리병에다 담아가지고 애 저녁에 와서 먹이고, 낮에는 먹일 게 젖이 없으면은 암죽이라는 걸 끓였습니다. 암죽이 뭔가 하면은요, 쌀 밥을 그 가마솥에 바닥에다 쫙 깔고 그 주걱으로다가 뜨뜻한 물을 부어가지고 긁어가지고서 이렇게 풀같이 만들어서 그 우리 막내 동생한테 먹였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 누나는 동네에서 남자들한테 인기가 좋아가지고 다리 옆에 있었는데, 그 당시 저는 학교 다니면서도 생각나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 다리 옆에 항상 남자의 총각들이 한 명 내지 두 명이 있었습니다. 낮에도 있고 밤에도 있고, 어떤 달밤에도 그 다리 위에서 그냥 휘파람을 불거나 아니면은 기타를 치우면서 우리 누나에게 그냥 무슨 애인이 되어달라 그러는가, 아니면 사귀자는 의미로 그러는가, 그런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5학년 때쯤 돼가지고 우리 누나가 연애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삼거리 음칫거리라는 곳에 내가 알기로도 별로 잘 사는 집은 아니에요. 내가 거기서 신문을 한 1년 돌렸는데, 신문 돌리는 중앙일보 아니 경향신문하고 동아일보 있는 그 신문 지국장에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가 지국장인데, 거기서 신문을 받아 가져오면은 그 집 앞에 맨날 지나다니는데, 그 집 앞에 청년이 우리 누나보다 한 3살인가 4살 많은데 굉장히 멋있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 누나가 그 청년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편지를 나보고 써서, 야, 음식거리 그 집에 좀 갖다 주라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갖다 주면은 그 집 아저씨라 그랬죠. 나는 그 뭐 형님이라고 그러긴 뭐하고, 그래서 그 아저씨가 또 답장을 써줘서 우리 누나한테 갖다 주고 제가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학교 친구 박찬기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신촌에. 걔들은 제천에 살다가 어떻게 이제 주덕으로 이사 와가지고 살게 됐는데, 그 제천에서 살다가 온 그 박찬기네 사촌 형이 괜찮다고 중매를 쓰려고 그러는 걸 내가 봤습니다. 중매를 쓰면서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냥 뭐 그 집에 참 착하고 뭐 어쩌고 막 그냥 중매쟁이가, 그러니까 찬기 엄마가 우리 누나를 꼬시고 우리 엄마를 꼬시고 이래가지고 혼사를 이루게 된 것 같습니다. 당시 제가 이제 국민학교 6학년 때인데, 우리 누나는 사실은 뭐 참 인기가 좋아서 뭐 주독 면 사무소에 있는 다니던 사람도 있었고, 아까 얘기한 그 음식거리 그 청년도 있었고, 또 당시에 운전수들이 인기가 좋았거든요. 그 새로운 기술자라고 그래가지고 평생 운전만 하면 먹고 산다 이래가지고 트럭 운전사가 또 맨날 우리 누나한테 찝쩍거리는 걸 내가 봤었습니다. 그걸 다 뿌리치고 그 제천에 있는 그 사람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학교 갔다 오다 보니까 우리 집 앞에 멋있는 세일러복, 군대 그 해군 세일러복이라고 그래가지고 머리에 하얀 모자고 옷에 하얀 어깨에 무슨 견장 비슷한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슴에 리봉이 달린 그런 그 마구라를 달고 왔는데 내가 봐도 엄청 멋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촌구석에 무슨 백마탄 기사나 다를 바 없는 그 멋있는 청년이 와가지고 우리 누나랑 참 이런저런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그 당시 뭐 다방에 가서 얘기하면 또 소문이 날까봐 우리 누나하고 그 남자하고는 우리 집에서 한 400~500m 떨어진 그 수리조합 뚜개에서 몇 시간을 둘이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나는 뭐 그냥 그 촌구석에서 뭐 농사꾼이나 내지는 뭐 그냥 놀고 앉았는 빈둥대는 그런 청년들만 보다가 그 하얀 세일러복 하얀 모자에 멋있는 청년이 와가지고 구혼을 하니까 그냥 혹해가지고 오케이 했던가 봅니다. 사실 그 당시 우리 누나는요 굉장히 그 시를 좋아했어요. 노래도 엄청 잘 불러가지고 동네 콩쿨 대회에서 노래해가지고 1등은 못하고 3등인가 해가지고 세수대에 하나 양은 세수대에 하나 받아와가지고 밤에 우리 엄마가 우리 딸이 이런 노래를 잘해서 상도 받았구나 하면서 콩쿨 대회에서 상 받은 걸 굉장히 온 동네 뭐 칭찬하고 뭐 선전하고 자랑했던 게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 매형 될 사람이랑 맞선을 보고 난 다음에 결혼 날짜를 잡은 상태에서 우리 누나는 그 문학적인 시를 엄청 좋아했어요. 당시 내가 하도 누나가 좋아하는 김소월 시를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시 중에서 젖동새를 우리 누나가 가장 좋아했거든요. 또 잔디잔디 금단디라는 그 시도 좋아하긴 했지만 접동새를 지금도 그냥 다 외우고 있어요. 접동 접동 아우레비 접동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가 앞 아들에 와서 옵니다. 진두가 앞 마을에 와서 옵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 시절에 죽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보랴 오 불서로 시샘의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아홉이나 남아 되는 오랍 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저산 얼마 가며 슬피 옵니다. 세상에 이 접동새와 똑같이 우리 누나가 될 운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누나가 이 시를 그렇게 좋아해서 나까지 외우게 만든 접동새 이 접동새의 내용처럼 여러 동생을 둔 우리 만 누나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내가 신문 배달해가지고 당시 신문 배달해서 번 돈이 한 달에 600원이었습니다. 그 600원을 나는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 먹고 무조건 다 우리 엄마하고 한테 갖다 줬는데 엄마는 그 돈을 모아가지고 물론 쌀 장사 해가지고 모은 돈도 있긴 하겠지만 어느 날 우리 소음잎을 만드는데 비단인지 공단인지 그 아주 홍화찬란한 빨간 공단을 가지고서 이불을 만드는데 누나가 시집갈 걸 계산해가지고 그걸 만드는데 내가 얼마나 부럽고 좋던지 그 이불을 덮고 잘 누나하고 매형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뭐 개를 들었는데 또 그 개가 깨져가지고 그 개집이 누군가 하면 지금 강남에서 피부과를 해가지고 돈을 잘 버는 연재네인가 재연네 엄마한테 개돈을 줬는데 그 돈을 개돈을 떼어먹고 개를 깨트려 가지고 결혼 비용으로 준비하려고 그랬다 그걸 못 해가지고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간신히 꾸려 가지고 시집을 보냈습니다. 누나가 시집 간 곳은 제천시 의림동 그러니까 그 신라시대 때 지은 그 우리나라 최초의 참 저수지입니다. 커다란 호수가 있는 의림지 동네입니다. 의림동 몇 호인데 신랑은 박영우라는 내가 생각해도 당시에 아마 175나 되는 굉장히 큰 키였습니다.
시골 총구석에서 본 그런 청년이 아니었었어요. 해군 세일러복을 본 거, 입은 거 본 거밖에 나는 없는데 결혼식은 우리 집에서 했어요. 우리 집에서도 하고 제천 가서도 하고 그랬다는데 우리 집에서 결혼식 올리던 날 나는 정말 엄청 울었습니다. 왜? 우리 누나가 나를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내가 신문을 돌리고 오면은 배고프겠다 하면서 그냥 보리밥을 밥상에다 놔가지고 그냥 된장국에다가 나에게 점심을 주는 그런 참 고마운 누나였고, 또 상거리 그러니까 장에 가가지고 옥수수를 사다가 나에게 갖다 주고, 또 감자나 고구마를 삶아가지고 나에게 수시로 간식을 대주던 참 착하고 고운 누나였는데, 나에게서 떠나서 우리 가족을, 동생들을 다 떼어놓고 자기 혼자 시집을 간다는 걸 생각하니까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별의 아쉬움에 내가 눈물을 엄청 많이 흘렸습니다. 지금 우리 누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내가 사랑을 받은 누나가 우리 정자 누나였습니다. 정자 누나는 사실은 우리 그 6남매 중에서도 맏딸이긴 하지만 가난에 찌들어 가지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뭐 돈 벌기도 힘들고 그런 속에서 그냥 사실은 시도 때도 없이 빚을 져 가지고 고생하는 그런 거 꼴 보기 싫어서 시집을 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난한 속에서도 시집 그 참 이런저런 물건을 가지고 자동차 트럭이 하나 가득 싣고 제천으로 누나하고 매형하고 가는 걸 봤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매형은 사실 해군이라고 그랬죠. 진해에서 그 병동에서 근무하는, 글쎄 의사는 아니고 어떤 그러니까 의무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사였는데 그러니까 하사인데 의무병인 거 보면은 글쎄 완전 초보자는 아니고 뭐 중간 보수 정도, 중간 그러니까 병을 나는 뭐 그냥 간호보조 뭐 이런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러는데 시집 간 그곳에는 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없고 시아버지하고 시누이가 있었는데 우리 누나보다 5살이나 적은 나이를 가진 그런 그 시누이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없는 속에서 시누이가 밥을 하다가 그래도 그 며느리가 들어왔으니까 며느리가 밥을 하고 살림살이를 맡아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시아버지는 또 당시 나이가 많고 홀 시아버지 속에서 살아가는데, 시아버지가 며느리 사랑을 시아버지라고 그러는데 그 시아버지가 그렇게 그 교양을 있거나 그 덕이 많은 그런 어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누나한테 편지 오는 거를 가끔 가다 보면은 당시 볼펜도 없었던 그런 시절이에요. 잉크에다가 펜을 써가지고 편지지에다가 썼는데 편지지에 글을 보니까 눈물 자국이 털어 있더라고요. 그 잉크가 눈물이 떨어져가지고 번진 그런 걸 봤어요. 수영아, 나는 잘 있다. 너는 잘 있니?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고 동생들 잘 데리고 잘 지내고 있어라. 누나가 가을 되면은 우리가 농사 지은 거 좀 가지고 팔아서 가라 그러면 내가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이런 정도였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이상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매형이 있는 진해까지 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편지에. 진해 극장에서 벤허를 봤는데 그 말경주하는 게 그렇게 재밌어가지고, 당시 사실은 그 주덕 면에 간이 그 농협창고에서 영화를 상영하긴 했지만 그 뭐 충주 문화극장이나 충주극장에서처럼 제대로 된 극장이 없는 촌에서 살다가 시집을 가가지고 제천에서 살다가 진해까지, 얼마나 남편이 보고 싶었으면 진해까지 갔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홀씨 아버지하고 시누이가 우리 누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신랑이 옆에 있다면 신랑이라도 마음의 위로를 해준던가, 아니면 다독거려주면서 힘들더라도 같이 살아보자. 언젠가는 우리가 의사가 된다면은 좋은 환경에서 멋진 집에서 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도 했겠지만, 시아버지 있는 상태에서는 그쪽에서도 남동생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동생도 하나 있지만 시누이가 하고 그 동생도 있는데, 그런 속에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겠죠. 우리 누나가 사실은 시를 좋아하고 노래를 잘 부르고 좀 예술적인 끼가 있는 그런 누나예요. 그냥 그 감성이 아주 예민한 그런 상황인데, 시아버지가 글쎄 며느리를 잘 다루지 못한, 또 다뤄보지도 않은 그런 시아버지가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우리 누나 역시 그렇게 뭐 잘 살던 집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동생을 어우러가면서 아버지 엄마 효도해가면서 그래 살았는데, 전혀 낯선 곳에서 아주 잘 사는 집도 아니고, 내가 나중에 이제 제가 죽은 다음에 한번 가보긴 했지만, 그 집이 우리 집보다 더 가난한 것 같았었어요. 뭐 농사도 별로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마당도 작은 데다가 부엌이 그냥 불을 떼 가지고 밥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집 부엌, 당시 새마을 운동이라 그래 가지고 부엌에다가 우리는 그 시멘트로다가 부엌을 하고, 저 아궁이도 쇠 문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 아궁이에다가 불을 지피면서 방이 따뜻하게 하는 게 그런 거였는데, 그 집에는 가보니까 그런 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냥 부엌이 살림살이가 한마디로 말해서 찌그러질 정도로 눈물 나게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시집을 갔으니, 더군다나 신랑도 없고, 시아버지, 홀시어머니, 홀시아버지, 시누이 얼마나 들들 볶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누나가, 우리 매형이 그날 병원에서 어떤 약을 갖다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수면제인지 뭔지 그런 약을 왜 집에다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먹고 죽었다는 소리가 연락이 왔습니다. 엄청 슬펐어요. 저는 솔직한 말로 당시 중학교 이제 막 들어갔던 그런 나이잖아요. 사춘기 때요. 그냥 사랑이 메아리 칠 때라는 그런 노래가 있었고요. 당시 그냥 울며해진 부사망이라는가, 뭐 눈물의 여왕 전옥이라는가, 뭐 그렇게 슬픈 비극을 가진 노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노래를 불러가면서 당시 사실은 1960년대 초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에 76불밖에 안 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모두가 가난하던 시절이고, 모두가 고무신 짝 신고 살았고, 모두가 미군 원조에 의해서 우리가 점심도 굶던 시절에 미국에서 원조 온 그 옥수수 가루고 빵을 얻어먹고, 또 미국에서 원조 준 밀가루 가지고 수제비 해먹던 그런 가난한 시절인데, 시집이라도 가가지고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좀 그 활기찬 그런 곳에서 참 비단 양단 옷은 참 못 입더라도 좀 옷이라도 번듯하게 입고 그럴 정도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보니까 눈물이 날 정도로 찌그러진 집에, 가난한 속에서, 남편도 없는 속에서 내가 살아도 눈물이 날 정도인데, 그 수면제인지 뭐를 잔뜩 갖다 놓고 죽으라 소리나 다를 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뭐 하라고 집에다 갖다 놨는지, 우리 누나가 분통이 터져서 그걸 잡숫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누나는 23세 시집 가가지고 25세 죽었어요. 아버지하고 엄마가 죽었다는 소식을 제천으로 달려가가지고 시체를 보니까 우리 엄마가 아들을 뵌 것 같다면서 배가 불룩한 상태에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버지가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 거의 이틀을 말을 안 하더라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좋은 데로 시집을 보내지 못한 것도 죄가 되겠고, 또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다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서인지 며칠을 말을 안 하고 온 집안 식구들이 그냥 둥그런 밥상에서 온 식구가 돌아앉아 먹고, 우리 아버지는 따로 독상을 차려서 밥을 드리면은 그냥 쭈걱쭈걱 밥만 먹고, 쭈걱쭈걱 밥만 먹고, 가끔 가다가 꺽꺽 울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엄마가 이 땅을 벗어나자, 서울로 이사가자. 그래가지고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서울로 이사 왔습니다. 서울로 이사 와가지고 처음에 광화문에다가 새방살이를 살고, 지금 광화문에 신문로 교회 앞쪽에 경기여고 뒤쪽에다가 아주 좁은 방에 8식구가 2달인가 살다가 홍원동으로 이사 왔는데, 나는 그 당시 사춘기라서 얼마나 슬펐던가. 누나가 보고 싶어서 제천을 갔습니다. 제천에 가가지고 물어 그 을림동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 마침 제사날이라 그러면서 제사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누나의 제사날이었죠. 내가 가가지고 나도 큰절하라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우리 누나 묘지를 가서 참배를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 아들이 나를 데리고서, 그러니까 매형의 동생이죠. 매형은 뭐 진해 가서 살고 있고, 그 집에 역시 그 시누이하고 시아버지하고 그 동생밖에 없더라고요. 그래 동네 뒷산에 나를 안내하는데, 사실은 어느 묘지인지도 잘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 묘 앞에서 퍽퍽 울었습니다. 누나 접동새를 그렇게 좋아하더니 우리 누나나 하늘나라 갔어. 이산 저산 올라가며 슬피 운다고 그랬죠. 누나 왜 갔어? 왜 죽었어? 하늘나라 가기 그렇게 좋았어. 이 동생이 보고 싶지도 않아. 차라리 모든 것 다 버리고서 서울로 도망가지. 미국으로 도망가든가 아니면 유럽으로 가든가. 왜 하늘나라로 갔어? 저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보고 싶고 미치게 사랑하고 싶던 우리 누나가 하늘나라로 가서 내 눈앞에 다시 보지 못하게 됐고, 묘지도 못 찾고, 그런 속에서 한 시간을 우니까 그 남동생은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나는 그 집에 가서 인사도 안 하고 거기서 해가 질 때까지 앉아있다가 배가 쪼르륵 고픈데, 거기서 제천 시내까지 거의 한 10리가 다 되는 거예요. 꽤 멀어요. 길도 잘 모르는 데서 논뚝길을 걸어서 오면서 울고, 돌멩이를 발로 차면서 또 울고, 누나 하늘나라에서 잘 있어. 언젠가는 만나겠지. 꿈에도 보고 싶은 우리 누나 하늘나라 가서 잘 살아. 그렇게 살던 세월이 벌써 60년이 흘렀습니다. 이 가을 우리 누나가 보고 싶어서 작년에 제가 또 그곳에 갔었습니다. 어느 묘지 비석도 없고요. 그냥 쓰러져 있는, 다 흐트러진 그런 산소가 있어서 그 앞에서 엎드려서 또 퍽퍽 울었죠. 접동 아우레비 접동. 누나 보고 싶어. 접동 아우레비 접동. 진두강 강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웁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진두강 강가에 살던 누나는 어부더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누나라가 불러보랴. 오호 불서러워. 시샘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9이나 남아 도는 오랍 동생들,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저산 옮아가며 슬피 웁니다.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습니다.